자, 이번 시간에는 셋째 마지막 시간으로 일단 그 선행요건 관리 중에서 개인위생 관리에 대한 것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위생 관리는 여기에 간단하게 두 줄로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그런 문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 자체가 바르고 어떤 거 오염물질을 갖고 다니고 또 오염물질이 묻혀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오염원으로 생각을 하면은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반 구역에 들어갈 적에 그 다음에 청결구역 내에 들어갈 적에 각각의 그 착용하는 개인위생의 위생복이라든가 위생모라든가 또 위생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색깔을 달리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착용할 적에 어떤 위생복과 같은 것들이 덥다고 해서 반팔을 입는다든가 하면 채모가 나온다든가 이래서 반팔은 절대로 입지 못하게 하고 밑에 그렇게 바지 아랫단이나 작업복 윗단 같은 경우 위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무줄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좁혀지는 그런 걸로 해서 이거 어떤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위생적인 어떤 치매와 같은 것들은 방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하고 항상 착용을 작업할 적에는 해야 되겠고 이러한 데 대한 기준도 선행요건에서는 이 사람이 위생복을 착용했는가, 위생모를 했는가, 위생화를 했는가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서 그 일지를 써야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용 장신구는 물론 목걸이, 귀걸이, 뭐 팔찌, 반지 이런 것들 착용하면 안 되고 뿐만 아니라 개인위생 관리에 있어서 진한 화장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한 것들. 그다음 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보통 우리 뭐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폐기물 퇴수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격리된 일정 장소에 설치를 해라. 물론 작업장 내부에서 발생되는 그런 폐기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그 청결구역은 청결구역 내에서 되어져 발생되는 거. 그다음 일반구역에서 발생되는 각각의 그 쓰레기통을 그 뭐 폐기물 통 이렇게 해서 덮개를 꼭 덮어놓고 그죠? 그다음에 그 용도에 그러니까 그 청결구역 일반구역에 각각 거기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은 거기 묻어있는 이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오염물질과 같은 것들이 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 일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용기는 밀폐가 가능해야 돼. 덮개를 충분히 잘 덮는다든가 침출수가 빠져나온다든가 냄새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게끔 하고 이런 냄새가 나오면서 거기 있는 어떤 그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인 뭐 일반 세균과 같은 것들이 노출돼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관리 계획에 따라서 폐기물 등을 처리 반출하고 그 관리 기록을 유지를 해야 보면은 이해가 아마 쉬울 겁니다. 개인위생 관리에서는 이렇게 반지라든가 또 에나멜 칠한 매니큐어 같은 이런 것처럼 이게 벗겨지면서 그 혼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착용을 하고 개인용 장신구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하는 이런 경우에도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올바른 위생복, 위생화를 착용하는데 이분은 이제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는 거 보니까 어떤 뭐 물을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단 위로 올라가고 이분은 장화를 신고 위생복을 입었을 때 장화 안쪽으로 바지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딱 매듭이 있어서 묶음으로 해서 안에 채모가 흘러나오지 않게끔 하고 이건 또 위생 장갑을 끼게 되겠죠. 그리고 마스크를 크게 하고 위생모를 쓰게 되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제대로 된 위생복을 착용을 해야 돼요. 이건 아마 청결구역 내에서의 복장인 것 같아요. 종업원들의 올바른 착용 방법을 준수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출입구에 복장 착용하는 방법을 게시를 하고 세척 교체에 대한 관리 계획이 기준서에 반영이 되고 위생복은 사내의 일괄 세척 관리가 바람직하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갔다 오고 가고 하면서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용 장신구는 이렇게 하는데 담배는 밖에 피우고 만약에 담배를 꼭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장소에서 담배를 흡연하고 난 다음에 와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어떤 그 관리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 여기 보면은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덮개를 열어놨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덮개 열어놓은 것을
휴지통 혹은 폐기물통이라 해서 개선된 사례가 되는데 이렇게 둔다든가, 그죠? 아니면 이건 각각 두 개의 사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이 휴지통을 두는 데에다가 선을 이렇게 구분을 해뒀고, 구획을, 뭐 구획이니까 구분을 해뒀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별도의 폐기물 처리장을 아예 덮개 있는 걸로 놔두고, 여기 있는 것들 여기 갖다 부어 놓는 그런 격리된 장소에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폐기물 처리 반출하고 그 관리 기록을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 처리할 적에는 뚜껑이 있는 용기를 사용을 하되, 세척이라든가 소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적정한 주기로 세척 소독을 하고, 식품 용기와는 구분을 해서 형태라든가 색깔이라든가 표시 등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는 위탁 처리를 할 때 계약서라든가 위탁 업체 허가증을 보유를 또 해야 되겠고,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처리물 처리 점검표의 사례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이나 소독 같은 경우에 영업장에는 기계 설비, 기구, 용기 등을 충분히 세척하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세척 소독 시설은 종업원에게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른 손 세척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을 게시를 해야 된다. 제가 아까 전에 다 했었죠, 그죠? 아마 개인위생 앞에도 작업장 들어갈 적에 어떤 이러한 것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했습니다. 그 다음 영업자는 이제 이러한 데 대한 소독 세척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종업원에 대한 세척이나 소독 기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적용할 때 소독 세척 기준, 작업장 주변, 작업상 실별로 내부 세척 소독 기준, 식품 제조 시설, 냉장 냉동 설비, 영수 저장 시설, 보관 운반 시설, 운송 차량, 운반 도구 및 용기, 모니터링 및 검사 장비, 환기 시설, 폐기물 처리 용기, 세척 소독 도구, 기타 필요사항, 이렇게 해서 세척이나 소독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이제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손 세정들하고 아예 여기다가 부착을 해뒀죠. 그리고 소독, 세척, 소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손톱 밑에 이제 사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아마도 물비누 같아, 손 세정제. 그다음에 요거는 아마도 페이퍼 타월 같은 거가 되었던 페이퍼 타월 같아요. 이건 페이퍼 타월인데 페이퍼 타월인 얘기죠. 그래서 손을 세정하는 그 시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도마 소독고 해가지고 훅 라인 KR 이라는데, 칼 이렇게 놔두고 소독하는, 이렇게 꽂아가지고 소독하는 것들이고, 이거는 이제 UV 살균기, 울트라 바이올렛이라 해서 자외선 소독 살균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도마는 각각 이게 하나하나 끼우면서 자외선 등이 여기 표면만을 소독하기 때문에 내부는 뚫지를 못해요, 그 소독력이. 그래서 표면만을 살균하기 때문에 이 빛이 조사될 수 있게끔 간격을 두고 붙여놓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두고 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의 경우에 이 등이 이렇게 뭐 고장이 났다든가 하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칼도마 소독기. 세척 소독 시설 장비, 세척 장소 확보, 세척 용도별로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이제 종업원용, 기구, 용기용, 청소 도구용, 이렇게 해서 그 세척 용도별로 각각 세척 세척 비누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손 세정제 이런 것들 각각 관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한테 쓰는 거, 기구 용기에 쓰는 거, 청소 도구에 쓰는 거. 손소독제들, 또 보통 손소독제는 뭐 우리가 크림콜 쓰는데 주정 같은 거 95% 정도 되는 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척 소독 지침을 게시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손을 몇 분 이상씩,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 손 씻는 방법에까지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게시를 해 놓는 경우가 있고, 우리들이 잘 알지만 15초 이상 손을 씻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비눗물로 인해 가지고 세균과 같은 것들이 세포막이 파괴가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죠.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세척 소독 시설이 있는 모든 곳에다가 이 지침서를 붙여놓고, 출입구라든가 작업장 내부, 화장실과 같은 곳에도 당연히 이런 것을 게시를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그 세척 소독 기준은 세척 소독 대상별로 세척을
하고 소독하는 부위를 정해놓고 앞전에 있는 게 똑같이 지금 반복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도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세척이나 소독 방법 및 주기를 작동하고 그 다음에 세척 소독 책임자, 세척 소독 기구의 올바른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세척 소독제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라든가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MSD에서 Material Safety Data Sheet라는 물질 안전에 대한 목록을 구비를 해두고 이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척 및 소독용 기구나 용기는 정해진 장소에 보관 관리되어야 되고 세척 소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해진 관리 계획에 따라서 이걸 실시를 하고 이걸 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효과를 알기 위해서 손에 어떤 거 잔류되어져 있는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또 소독력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야채 세척 소독기는 부위가 내부, 외부, 동력 부분, 바퀴 이런 소독기 다 하게 되고 세척하는 방법은 세제를 묻힌 브러쉬를 이물 제거하고 물 세척을 2번 이상 한다. 그 다음 소독수를 분무하고 사용하는 도구는 소독수, 분무기가 있고 세제가 있고 수세미가 있지만 세제를 수세미에 묻혀서 세제로 소독기를 이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물 제거하고 물로 세제 리징을 하고 그죠? 하루에 한 번씩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게 되고 담당자는 작업자 이름을 적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탈피기 절단기니까 아마도 또 뭐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가 된다면은 껍질을 벗긴다든가 절단한다든가 이런 거 세제 묻힌 명걸레를 사용해서 이 탈피기라든가 절단기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얘기입니다. 사용해서 이물을 제거하고 물로 세척을 2번 이상 한 후에 마른 걸레로 물기를 닦아내고 그 다음에 소독기를 분무를 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는 소독수, 분무기, 세제, 수세미와 같은 것을 사용을 하고 작업자가 매일 1회를 하는데 요거는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독수라든가 뭐 이렇게 세척액이라든가 소독제의 어떤 그 기준의 예를 보면은 식품 원료에는 생야채 중 과열 처리 공정이 없는 경우에는 써야 되는데 살균 소독제로 사용을 한다. 뭐를 쓰느냐 했을 때 디클로로 아이소시안 나트륨, 이염화 이소시아늄 나트륨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쓴다 해서 이거는 뭐 전문 어떤 그 이렇게 세척 소독제에다가 구입을 하게 되겠고 이거를 사용 방법이나 조제는 온액과 물을 250배 희석해서 사용을 하고 1분 이상 처리를 한 후에 별도로 물을 헹군 처리가 필요가 없고 최대한 기울여서 여액을 완전히 흘려보낸 후 자연 건조를 시키는 것이 이제 그 소독제 남아 있으면서 균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량을 초과하여서 200ppm 이상 할 때는 반드시 음용수로 헹궈라. 너무 많이 넣으면 결국 인체에 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적정 기준을 사용을 해야 되겠고 많이 쓸 때는 먹는 물로 헹궈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세척 소독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구라든가 이런 뭐 청소 도구네, 그죠? 잘못된 걸 거꾸로 이렇게 세워놓는 게 아니라 별도의 장소에다 이렇게 놔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되지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지 말라는 얘기고 또 빗자루 같은 거 사실 이거를 대나무로 잘 안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찌꺼기 같은 것들이 바닥에 남는다든가 해서 이게 식품에 오염 이렇게 혼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 소독 효과를 확인하고 정해진 관리 계획에 따라서 세척 소독을 실시를 해라. 그 다음에 이러하게 하고 난 다음에 표면 오염들을 ATP라든가 스와브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이런 표면을 작업대 같은데 스와브를 해가지고 미생물 배양을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되고 이거는 ATP 측정기인데 이거를 여기 있는 이제 물이 이렇게 소독에 있습니다. 있으면은 요 소독액이 여기 검사소가 있는데 요걸 빼가지고 스크래치를 한다든가 손이라든가 작업 도구라든가 뭐 이런 데에다가 긁어서 요 기계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 집에 넣으면은 그 시작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측정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에 어떤 거 뭐라 그럴까 단점이라고 한다면 금방 측정치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보통 4,649로 하면 5,000까지 이게 측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묻어 있는 것이
꼭 어떤 뭐 세균이라든가 나쁜 어떤 것들 외에 유기물질이 묻어 있으면은 이거는 빛의 굴절률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넣는 경우에 미생물, 그러니까 유효한 미생물 외에 다른 것들도 마구 이렇게 나와서 조금 어떤 면에서는 그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려 24시간 배양을 한다, 48시간 배양을 하면은 황색 포도상구균이라든가 뭐 대장균 분가 같은 거, 뭐 일반 세균과 같은 것들이 배양이 될 때에는 정확하게 이거는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불편한 대신에 정확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미생물 실험하면 아마 이러한 것들을 접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표면 오염도라든가 뭐 이런 것을 우리 뭐 손에 대한 표면 오염도, 작업 도구, 뭐 작업대 이런 것들 다 할 수가 있는 편한 도구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가공 시설에 대한 설비 관리인데, 이기에 대한 기구 설비 관리도 마찬가지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 29, 30, 31, 32번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뭐 이때까지 나왔는 그대로, 그죠? 내수성이어야 되고, 내부식성 잘 안, 부식이 안 돼야 되고, 열탕, 전기, 살균제 같은 거로 소독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뜨거운 열수로, 그죠? 90도 이상의 된 열수, 전기 살균제를 써도 부식되지 않고 물에도 잘 견뎌낼 수 있어야 되겠고, 기구라든가 용기니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일 사용하는 어떤 거 설비 관리에 대한 방법도 전부 다 기록을 해둬야 되고, 여기 오염이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공정 호름도에 따라서 적절히 해야 한다. 일반 구역에서 사용되어지던 다음에 청결 구역으로 간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설비들을 공정별로 해야 되지, 일반 구역 갔다가 청결 구역 갔다가 또 일반 구역 이렇게 하면은 공정 흐름도가 맞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처리 시설에는 이런 측정 기록을 하는 이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 계획에 따른 온도가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 온도가 만약에 20도씨로 유지를 돼야 된다. 30도가 넘어가면은 미생물 번식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에 온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기를 정해서 기록을 하고, 잘 기록하는 온도에 대한 것을 적어야 되겠죠. 식품 취급시설 설비는 정기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이제 보관을 잘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제조, 가공, 공정관 또는 취급시설 설비간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 흐름에 따라서 적절히 배치를 해라. 이러한 것들을 하되, 이 기구다, 이 기구나 이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측정 계기판이 있으면은 이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포장이 되고 뭐 이러한 거는 뭐 성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가열을 시킨다든가 뭐 찐다든가 뭐 열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고, 그 제품이 나오면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내포장을 하게 되고, 내포장 다음에는 외 포장을 하는 이런 공정 흐름을 작업의 순서대로 따라서 적절히 배치를 해야지만 위해가 서로 어떤 교차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설비 관리 갈 적에 여기 적절히 배치를 해야 된다 해서 김치 공장 설비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 아마도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절하는 배추를 뭐 2개로 잘라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렇게 이송이 되고, 이송 벨트를 타고 가서 다시 이제 뭐 절여진다든가, 절이고 난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버블 세척기가 있어서 세척하고 이렇게 넣으면은 투입하고 난다. 이 원료를 투입을 하면은 이제 세척돼서 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설을 잘 이제 배치를 하는데, 그 교차오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만 배치를 해주고, 위에 방지를 하는 것으로서 식품용 윤활유를 써야 되지, 이 기계와 같은 것들이 컨베이어 벨트 돌아가면은 여기 윤활유로 공업용으로 쓴다면은 그 윤활유가 식품에 이행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 인체에 해가 올 수 있으니까 식품용 윤활유를 쓰게 되는 별도의 윤활유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색 방리가 없습니다. 에폭시도 마찬가지로 뭐 벗겨진다든가 이래 되지만, 이런 기둥 같은 거에 도색이 벗겨지면은 식품이 혼입이 되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방리도 없어야 되겠고, 우리 항상 뭐 1년에 한 번, 두 번씩 개봇을 해줘야 되겠고, 이물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커버라든가 언더팬 같은 걸 설치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냉장
냉동 시설에 대한 설비 관리가 있는데, 냉장 시설은 내부 온도를 10도로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해습에서는 5도씨를 좀 맞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엄격한 관리를 하죠. 이건 일반적인 냉장 시설의 온도고, 다만 신선 편의식품, 훈제, 연어, 가금육은 5도씨 이하 보관 등으로 별도로 정해 보관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해가지고 요 기준에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냉동시설은 마이너스 18도 이하를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 감응 센서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문이 잘 여닫히는 그런 입구 쪽에다가 센서를 부착을 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은 바로 그 냉동 어떤 그 기능이 작동을 해서 그 냉동 기능이 작동해서 빨리 온도를 낮춰줄 수 있게끔 그렇게 감응기를 입구 쪽에 놔둔다는 거. 영수 관리는, 물 관리는 뭐 지하수를 쓰느냐 아니면은 뭐 상수도를 쓰느냐에 따라 틀리게 되겠지만, 일단은 어떤 걸 쓰든 간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고, 수돗물 쓰는 경우에는 수도 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거 실험했는 어떤 거 기준에 대한 시험 성적표 같은 것들 항상 비치를 해두고, 그 다음에 만약 지하수를 쓰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1년에 한 번씩 지하수를 채술해서 시험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뭐 화장실 폐기물 이런 경우에는 지하수를 쓰더라도 뭐 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만도, 이 지하수를 사용해서 식품을 세척한다든가 할 때는 꼭 이렇게 살균 소독 장치를 갖춥니다. UV 살균을 한다든가, 그게 바로 염소 소독이거든요. 뭐 참 울트라 바이올렛 이런 그 자외선 사설도 한다든가, 염소 공급 장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영수 관리를 합니다. 영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해습에서 그 사후 심사 나왔을 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해가지고 바로 이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인정을 지정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물 관리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식약처에서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또 지하수 같은 경우에, 그죠?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을 하는데, 음료수라든가 직접 마시는 용도로 쓸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를 실시를 해라. 그 다음에 이것도 생물학적인 검사는 월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학 간이 깊도록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외부에다가 의뢰를 해가 하겠죠, 그죠? 그리고 저수조가 있다면은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청소 전후, 청소하기 전, 청소하기 후의 어떤 사진을 찍어가 비교해서 비치를 해둬야 됩니다. 여기 음용수 배관하고 비음용수 배관은 구분되도록 표시해가, 음용수 배관이 푸른 색깔 이렇게 배관이라면은 비음용수는 뭐 이렇게 노란 색깔이라든가 붉은 색깔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교차대군에 합류되지 않게 해서 각각의 용도별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은 지하수와 상수도를 혼용해서 쓰는 업체들의 경우에 지하수를 쓰고 상수도를 썼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식약처라든가 안전관리 인증 기준에 그 원에서 나가면은 수도세를 내는 고지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하고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영수증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돗물 얼마만큼 냈는지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세척을 많이 하는 뭐 그런 경우라면은 세척수의 기준서에 사용되어져 있는 CCP에서 배추김치를 담는데, 배추에 뭐 1톤에 사용되어지는 물의 양과 몇 번 세 번 세척을 했으면 3톤이 된다.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그 계산을 해서 그 계산치하고 생산을 얼마만큼 했는가하고, 이렇게 하면 생산을 예를 들어서 뭐 50톤을 했는데 물은 얼마만큼 쓴다는 게 계산으로 나옵니다. 그럼 물을 얼마만큼 썼을 때 물 1톤당 만약에 1,000원이면은 100톤을 썼을 때는 얼마다, 뭐 10만원, 100만원이다. 이렇게 뭐 10만원이 되면은 그게 않고 뭐 2만원이 나왔다, 3만원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상수도를 지하수하고 섞어서 써구나 해가지고 바로 처분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해야 되겠죠, 계산해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용수 관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질검사 성적표를 일반 세균 총 대장균 분원성 대장균 군과 뭐 대장균 납
여기 중금속에 대한 것들 쭉 다 써요. 그러면 이거는 23가지, 46가지죠. 알루미늄까지.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정기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수질성 검사 성적표를 비치를 해두고, 이건 자동 염소 투입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 농도를 잘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염소가 물론 휘발되고 날아가지만 잔류되어 있으면 염소 소독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영수관리에서 살균이나 소독과 지하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검사 성적표라든가 먹는물 관리법 수질 과정에 적합해야 되고 이런 것들 영수관리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저수조 및 배관 관리인데 이것도 보면은 뭐 잘못된 사례죠. 이게 찌꺼기가 막 이렇게 충전되어 있잖아요. 막 집적이라 그러나요? 막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이거를 다 청소를 했다 이렇게 해서 청소하기 전에 상태고 청소를 했다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두고 영수관리 점검을 쭉 했는 거. 그 다음에 저수조 여기 인체 유해하지 않은 한 재질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니면은 뭐 FRP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외부로부터 오염물 주위로 방지하는 잠금 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저수조는 6개월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 결과를 기록을 해야 되겠고 비염용수 배관은 음용수 배관 구비를 되도록 표시를 해주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 있죠. 청소를 했으면 청소하는 방법, 사용한 약재. 만약에 이거를 외부에다가 의뢰를 한다면은 외부 의뢰했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약을 썼는가.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수질 검사했는 거에 대한 것들을 다 표시를 해둡니다. 그리고 배관은 색으로 구분한다든가 테이프를 테이핑을 해도 되겠네, 그죠? 음용수를 하는 경우에는 푸른색 테이프를 하고, 그 다음 비음용수는 붉은색 테이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비음용수는 폐수배관이라든가 화장실용으로 쓸 수 있겠고, 재질은 저수조가 FRP라든가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거, 배관은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든가 PVC와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퀴즈를 내겠는데, 선행요건 관리 기준에서 우리 그 밝기, 조도 기준은 작업장별로 달리 측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화장실과 탈의실, 일반 작업실, 선별 및 검사구역의 작업장 등 유관 확인이 필요한 것 이렇게 제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 1, 2, 3 장소에 적합한 조도는 각각 몇 도시, 몇 럭스 이상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를 쪽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